회색의 도시 서울, 이곳 정릉동에 자리 잡은 지도 벌써 6년이 넘었다. 매일같이 똑같은 풍경이지만 아직도 난 이 도시가 낯설게 느껴진다. 이 도시 어딘가 내가 맘 편하게 발붙일 수 있는 곳이 있을까? 나는 무엇을 찾기 위해 그토록 애타게 이곳을 동경했던 걸까? 이제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다. 바쁘지도 않게 치열하지도 않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유일한 순간은 바로 식사 시간. 음식이 나의 입속을 지나 뱃속으로 들어갈 때 그제서야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또 감사한다. 음식만이 이 도시가 나에게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니까. 오늘은 또 무엇을 시켜 먹어볼까? 장마가 시작되었다. 말아놓은 지 한참 지난 콘플레이크처럼 몸도 마음도 눅눅해지는 기분이다. 눅눅해진 마음의 빈틈을 타고 그리움이 스며든다. 젠장, 이래서 비 오는 날이 싫다. 커피가 쓰네. 편지를 써야겠다. 따로 수취인이 있지는 않다. 아니, 있다고 해도 발송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날에 대한 후회를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눌렀을 뿐이다. 이 장맛비와 함께 시원하게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다. 아이씨, 지들이 궁상 떨고 나니까 배가 고프다. 뭐 먹지? 비도 오고 센치하고 기분을 업시켜줄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하다. 먼저 짬뽕, 전통의 강우다. 얼큰한 국물과 탱탱한 면발, 시원한 해물짬뽕 한 그릇. 아구찜도 사실 비 오는 날에 잘 어울리는 음식 중에 하나다. 좀 가격이 있어서 편하게 시켜 먹을 수 있는 놈은 아니지만. 파전의 막걸리, 그냥 비 오는 날의 대명사 같은 존재다. 후각, 미각, 시각, 촉각과 더불어 청각까지 오감을 만족시키는 음식이다. 감자탕, 오늘같이 시원하게 비가 쏟아지는 날이라면 끈적끈적한 감자탕 국물이 제격인 것 같다. 그래, 결심했어. 네, 여보세요? 네, 그 감자탕 소자 하나 갖다 주세요. 네, 정릉동이요.
네, 알겠습니다. 감자탕과 깍두기, 그리고 따로 주문한 밥 한 공기가 왔다. 단촐한 구성이다. 감자탕은 냄비에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 상태로 왔다. 밥과 깍두기는 비닐에 담겨와서 접시에 옮겨 담아야 할 것 같다. 일회용품을 좋아하진 않지만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을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본다. 더군다나 오늘은 비가 와서 사실 시켜 먹는 것 자체가 조금 죄송하긴 하다. 감자탕은 생각했던 것보다 푸짐하다. 뭔가 꽉꽉 눌러 담은 느낌이다. 감자탕이란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하다. 만화가 허영만 선생님도 식객에서 그 어원을 찾았지만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셨다고 한다. 주 재료의 이름으로 불렀다면 돼지뼈국 정도가 적당한 이름이었겠지만 냉장고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까지 돼지는 식중독 사고의 주범으로 천대받는 음식 재료였다. 그래서 사실 주재료인 돼지뼈를 숨기고 부재료인 감자가 이름의 전면에 드러났다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돼지뼈의 이름이 감자뼈라는 주장도 있으나 그에 따른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한다. 그리고 원래는 감자국이라 불렀는데 80년대 프랜차이즈화 되면서 감자탕이 되었다고 한다. 맛있게 잘 끓여졌네. 살도 푸짐한데. 감자탕은 뼈를 쓰는 모든 국물 요리가 그러하듯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맛이 좋다. 그래서 보통 24시간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어차피 국은 계속 끓여야 하니까 닫아 놓느니 그냥 24시간 영업을 하는 것이다. 집에서는 그렇게 오래 끓일 수 없으니 그냥 감자가 익었다 싶으면 먹으면 된다. 자, 그럼 어디 한번 맛을 보실까? 국물이 뼈의 살이 굉장히 푸짐하게 붙어 있다. 간혹 진짜 뼈밖에 없는 양심 없는 가게들이 있는데 뼈들이 아주 전반적으로 살이 포지다. 감자탕에는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를 잡기 위해 들깨가루를 필두로 갖은 양념과 향신료가 들어간다. 그 배합을 잘 살리는 것이 맛을 잡는 비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감자탕은 맛도 살리고 냄새도 잘 잡았다. 다만 입맛에 따라 조금 짜고 간이 세다고 느낄 수는 있겠다. 솔직히 돼지뼈에 붙어있는 부위가 그렇게 맛있는 부위라고는 할 수 없다. 지방기가 없어서 좀 텁텁한 감이 있다고나 할까? 그런데 뼈 사이에 있는 고기는 다르다. 양이 얼마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발라먹는 재미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맛있어서 그런 건지 엄청 맛있다. 손으로 들고 마지막 한 점까지 싹싹 발라먹어야 제맛이다. 그러고 보면 인간은 참 야만적인 동물이다. 깍두기
감자탕 자체가 좀 간이 세서 깍두기까지 묵어버리면 궁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주 살짝 덜 익은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것이 제일 좋은데 딱 그 수준이다. 한국인의 주식인 쌀밥. 사실 감자탕만큼 밥이랑 잘 어울리는 음식도 드물다고 생각한다. 감자탕 국물을 먹으면 밥이 생각나고, 밥을 먹으면 감자탕 국물이 생각나고, 말아 먹어도 좋고, 비벼 먹어도 좋고, 볶아 먹어도 좋고, 어떻게 먹어도 맛있다. 궁합이 너무 좋다. 마치 사이먼과 가펑클처럼, 조건과 가인처럼, 유시민과 전원책처럼 하모니가 환상적이다. 감자탕의 감자. 사실 감자탕의 감자는 늦게 먹으면 늦게 먹을수록 양념이 더 잘 배어서 훨씬 맛이 좋다. 역시 간이 조금 덜 배었다. 조금 더 푹 익혀서 먹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다. 감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다. 이름은 감자탕인데 실제 주인공은 돼지뼈다. 채소값이 금값이라 말이 감자탕이지 그냥 고생 맞추기 수준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아예 감자를 빼고 뚝배기에 담아 뼈 해장국으로 판다. 1인분씩 담는 뼈 해장국에서 감자를 넣어 익히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겠지만 감자 입장에선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일 수 있다. 사실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엔 배달 음식을 주문하기가 너무 미안하다. 배달해 주시는 분도 썩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다.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어쩔까 걱정된다. 요즘은 배달원을 고용하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접 고용하지 않고 건당으로 매주를 준다고 한다. 식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줄어서 좋겠지만 배달원들의 입장에선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도 없다. 이런 게 창조 경제인 걸까? 괜스레 울적한 늦은 밤 혼자 허름한 식당에 들어가 소주 한 병과 감자탕 한 그릇 외로운 마음을 달래어 본다. 고기 한 젓가락 집다가 하얀 셔츠에 국물이 튀었다. 젖은 휴지로 얼룩을 지우다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눈물 이제는 나을 것 같은데 네가 얼마나 날 아껴줬는지 젓가락질이 서툰 나에게 감자탕 고기를 발라주던 너 예쁜 손톱 밑에 들깨가루가 끼는데도 내게 감자탕을 발라주던 네가 있었다. 맛있게 먹는 날 보는 것이 제일 좋다던 널 버렸다.
있다. 너는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 모든 우울함과 스트레스, 고민들이 순간 잊혀질 정도다. 정릉동 은혜 감자탕에 대한 내 별점은 4개다. 직접 끓여야 하는 번거로움만 감수한다면 맛과 양 모두 훌륭하다. 한 번 시키면 한 3끼는 질리지 않고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재료는 간단하다. 감자탕과 밥, 계란, 김, 참기름, 깨만 있으면 된다. 먼저 팬에 기름을 둘러준다. 뼈에 붙은 고기를 발라내고 달달 볶아준다. 그 다음은 야채와 국물류를 붓고 다시 볶아준다. 이 감자탕 볶음밥의 핵심은 요리를 잘 못해도 절대 실패할 수가 없다는 데 있다. 그냥 대충 있는 대로 넣고 비벼 먹어도 맛있다. 재료들이 타지 않도록 불을 조절해 가면서 잘 볶아주면 된다. 어느 정도 국물이 졸아들었다 싶으면 밥을 넣어주면 된다. 너무 국물이 많은 상태에서 밥을 넣으면 밥이 고슬고슬하게 볶아지지 않는다. 그 다음 양념이 충분히 밥에 배일 때까지 이리저리 칠해주면 된다. 감자탕집에서 밥을 볶아주던 아주머니의 손놀림을 잘 떠올려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그렇다고 또 너무 치대면 식감이 나빠지기 때문에 뭐든 적당히 하는 것이 좋다. 밥이 어느 정도 볶아졌다 싶으면 가운데를 비우고 계란을 하나 깨서 넣은 뒤에 잘 풀어준다. 바로 볶으면 눅눅해지기 때문에 살짝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참기름을 넣고 같이 볶아준다. 밥이 잘 볶아진 것 같다면 불을 끄고 마지막으로 깨와 김을 뿌리면 볶음밥은 완성된다. 어때요? 참 쉽죠? 내가 만들었지만 맛있네. 괜스레 울적한 늦은 밤 혼자 허름한 식당에 들어가